대리급 직원이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여전합니다. 정치부 이수아 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50억 퇴직금이라면 대기업 사장급이나 받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6년간 급여를 평균 월 3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예. 원래는 퇴직금이 2천만 원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50억 원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 최고위급 임원과 같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곽 씨는 이 액수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성과급을 더한 액수라고 말합니다. 작년 6월에 퇴직금에 성과급을 더해서 5억 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올해 3월에 10배가 뛴 퇴직금 포함 50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화천대유가 아시다시피 대정지구 개발에 참여하면서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회사의 수익이 워낙 컸으니 가능한 액수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화천대유의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성과급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급을 받았던 그러니까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이 곽병채 씨 한 명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비교할 다른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화천대유 측은 대리급 이상 직원 모두에게 성과급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후 퇴직한 사람이 곽 의원 아들이 유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퇴직 직전에 50억 원을 주기로 계약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곽 의원 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이명과 어지럼증이 악화돼서 사직했다며 퇴직금에 성과급, 거기다 위로금까지 더한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했다가 퇴직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죠. 그런데 박 전 특검의 딸은 아직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챙긴 퇴직자는 곽 의원 아들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네. 병을 얻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위로금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남긴 하는데 이 곽 의원 아들도 건강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곽 의원 아들은 입장문에서 과로로 인해서 이명과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몇 번 쓰러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는 건강이 더 악화돼서 결국 올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회사가 이런 상황을 다 인정해서 책정한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곽 씨는 본인이 큰 성과를 거둔 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비 580억 원이 추가로 들었는데 이 돈을 배당금으로 다 쓸 뻔한 걸 막기도 했고 문화재가 나오거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돼서 공사가 지연될 뻔한 상황도 모면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천대유 측도 다수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원래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을 하다가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고액의 성과급을 주고 또 그 성과급에 따른 퇴직금도 준다면서 곽 의원 아들의 경우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라서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이 재선 의원에게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일단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곽상도 의원이 성균관대 동기입니다. 네. 단순히 동기를 넘어서 곽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법조기사 출신인 김만배 씨가 2002년 검찰 출입을 할 때부터 잘 알았다. 현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김 씨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 곽병채 씨는 입장문에서 아버지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알아보라고 입사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과 스포츠 산업을 전공했던 곽 씨가 소위 아빠 찬스를 써서 입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런 정황으로 보면 곽 의원 아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으로 특혜를 줬을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공수처나 검찰 수사 등 아니면 특검이 이뤄지든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곽상도 의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 관련 공세를 많이 하기로도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곽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강원도 양구구청이 지원하는 사업에
본인 작품을 전시해서 약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또 문 대통령 외손자의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세를 자주 펼치기로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문준용 씨는 어제 SNS에서 대통령 자직 공격으로 주목받은 만큼 휘두르던 칼이 거대해져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곽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대장동 의혹의 애초 핵심이었던 인물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결국 야권으로 공이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 지사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곽 의원 아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예고했는데요. 검찰의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실제 성격에 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네. 제3자 뇌물죄 여부를 봐달라는 건데 곽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제3자인 곽 의원 아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미 이 지사 캠프에서는 며칠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는데 또 추가 고발을 하는 거군요. 네. 이 경찰에서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를 부른다면서요? 네, 앞서 언급된 대주주 김만배 씨인데요. 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용산경찰서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 대표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인 지난 2019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 정도를 빌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돈을 빌린 경위, 사용처 등을 보면서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인데 혐의점이 만약 포착되면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경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통보를 받은 지 몇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김 씨를 이제서야 처음 부른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미 화천대유 자료를 보면서 이 횡령이나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월에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 벌써 9월 말이니까 이미 내사에 착수한 지 5달 정도가 흐른 셈이죠. 네. 그런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앞서서 내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로 한정돼 있거든요. 이제 이 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네. 화천대유 핵심 인물을 부른 거라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천대유 관련 사건이 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고 공수처도 이재명 지사 업무배임 의혹으로 들어온 고발 사건 입건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예. 이 화천대유 횡령 배임 건도 결국 일선 서인 용산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직접 맡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화천대유 관련해서 정치부 이수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